자, 이번 주부터 아마 고등부 애들이 게임 이론에 들어갈 텐데, 이 게임 이론이 좀 상당히 좀 까다로워. 일단은 내시 균형도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게임 이론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게임 이론은 죄수의 딜레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갈 텐데, 요즘 공공재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자주 나오지. 의료 공공재. 그래서 일단은 공공재 게임이 이번 주 숙제로 나가기 때문에 공공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연속으로 촬영을 조금 하려고 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공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공공재와 공유지의 차이점을 알면은 상당히 그 공공재에 대해서 이해하기 좀 편해.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한데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이 어떤 건가, 공유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신문에 잘 나오지도 않아. 이 공유지와 공공재에 대한 것도 따라 나오고 공유지에 대한 것도 따라 나오는데, 공유지와 공공재의 차이점이 잘 안 나와서 일단은 내가 만든 영상을 먼저 짧게 본 뒤에 그 다음에 사전적 정의를 내가 설명해 줄게. 네이버의 사전적 정의를. 공공재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재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와 용역을 가리키며 국방, 경찰, 소방, 공원, 도로 등 국가기관이 책임을 맡아 운영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공재의 시장 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공공재 규모는 정치기구가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그 공공재의 조세 부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 공공재의 크기는 조세의 적정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 국민의 세금이 거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여도만큼만 공공재를 만들어갑니다.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하므로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소비는 두 가지의 성격을 띠게 되는데, 배제성과 경합성입니다. 먼저 배제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배제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으며,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소비에서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일반 상품과 음식 등 사적 개인에 의해 발생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는 배제성을 띱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찰서로 직행합니다. 따라서 식당에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음식을 소비하는 것에서 배제됩니다. 문제는 비배제적 성격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배제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원과 가로등, 신호등, 도로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이러한 비배제성을 띱니다. 분당 중앙공원은 대가를 지불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적색 신호에 걸려 정지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고 녹색 신호에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반 공원, 국도, 신호등, 가로등 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맘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배제성이라고 합니다. 국립공원, 고속도로 등은 다소 다른 성격이니 오늘은 논지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경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재화와 서비스가 경합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어떤 사람이 이것을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듦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이 소비하면 내가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 때 내가 먼저 소비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경합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경합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비경합적 성격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경합성을 지닌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 경합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원과 가로등, 신호등, 도로 등 국가기관에 의해 발생되는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가 이러한 비경합성을 띱니다. 분당 중앙공원은 경합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적색 신호에 걸려 정지했을 때 경합을 해서 녹색 신호에 건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반 공원, 국도, 신호등, 가로등 등은 경합을 하지 않고 맘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경합성이라고 합니다. 분당 중앙공원에서 쯔위가 공연을 할 경우 사람들이 몰려들어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이 안 되는 경우는 또한 다소 다른 성격이니 오늘은 논지에서 제외하도록 합니다. 종합하면 배제성과 비배제성, 경합성과 비경합성이 각각 한 팀을 이루어 경우의 수는 총 4개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때 공공재는 어떤 특성을 지니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입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 4가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외부 효과와 공공재인데, 오늘은 공공재만 다룬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공공재는 2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입니다. 그럼 이 둘 중에서 더 중요한 특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비배제성입니다. 이유는 반복된 죄수의 딜레마에서 배운 무임승차 문제 때문입니다. 공공재가 비배제성을 띠는 순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인 무임승차자도 공공재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돈을 내지 않고서도 소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파생효과를 볼까요?
공공재도 어쨌든 건설을 해야 하므로 국가가 사적 개인에게 위탁을 할 경우 생산자인 사적 개인은 자신이 생산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지만 무임승차자로 인해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공급을 회피하게 됩니다. 즉, 누구도 건설을 떠맡지 않는다는 말이죠. 결국 공공재는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는 과소공급 현상으로 인해 시장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시장 실패일까요? 합리적 개인이라면 누구나 무임승차를 하여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공공재의 경우 공익이 창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시장 실패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할 때 공익이 추구되지 않는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 경제의 실패입니다. 다음의 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경우의 수는 4가지였습니다. 배제성과 경합성, 배제성과 비경합성, 비배제성과 경합성,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이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재화가 바로 공공재입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던진다면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꼭 찾아보길 바랍니다. 일단은 먼저 공공재에 대한 그 개념을 설명해 줄게. 역시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목도 공공재 즉 무임승차의 문제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공공재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 국방 서비스, 도로, 항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하며, 비배제성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공재에는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힘들다. 즉 비경합성으로 인해 소비는 사람이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비배제성 때문에 이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특성 때문에 공공재 생산에 드는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려 하면서 소비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무임승차, 프리라이더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 기능에만 맡기면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생산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직접 생산 공급하게 되는 것이다. 국방 서비스 또는 방위 산업처럼 국가 안보상 중요한 사항은 정부가 담당하지만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공기업을 설립해 공공재의 생산, 공급 관리를 대행시키기도 한다. 공기업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중요한 게 공공재라는 것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띠는 거야. 경합해서 없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닌 거고, 또 그렇다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비배제성,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중앙공원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듯이, 또는 교통신호등, 또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집 근처, 우리 마을에 있는 곳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을 설립해야 되는데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딱히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리지 않는 한 무임승차 문제가 생기는 것이야. 반대로 공유지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공재 가운데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가 불가능한 재화를 말한다. 즉 소비는 경합적이나 배제에 따른 비용 부담이 과중해 배제 원칙에 적용되기 어려운 재화가 공유재다. 그러니까 배제는 못하는데 누구나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런데 경합성을 띠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비배제성 플러스 경합성인 거지. 왜냐면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공간 내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과잉 방목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제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지. 공유지도 민간 부분에서 생산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는 공유지에 속한다. 이것까지 우리가 깊이 할 필요 없고, 이러한 공유지에는 천연자원이나 희귀동식물, 그리고 녹지, 국립공원, 하천, 기타 공공시설이 속한다. 공유지의 비배제성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경합성이 있는 거지. 공유지는 과소비와 과잉 방목, 공급 비용 귀착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공유재라고 한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국도나 또는 가로등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이고, 걔들은 분명히 이제 비경합성을 띠고 비배제성을 띠는 거잖아. 공유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공유지 비극이 말한 이제 그 솥대를 기를 수 있는 방목지를 말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가 된다면은 그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비배제성을 띠고 있겠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합성은 분명히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합성과 비배제성, 경합성과 배제성, 그다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둬야 되고 만일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이제 있다면은 그거는 공공재가 되는 거고 경합성은 뛰는데 비배제성을 띈다 하면은 공유지가 된다는 거야. 뭔지 알겠냐? 자, 자막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영상이 끝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이 생기겠네. 분당 중앙공원은 그러면은 공공재냐 공유지냐? 비배제성을 분명히 띄고 있지. 근데 경합성을 뛰냐 아니면 경합성을 뛰지 않냐? 좀 깊이 생각해봐. 미리 답을 한다면은 분당 중앙공원은 경합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뛰는 거야.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정규반 수업에서 내가 설명해 줄게.